네,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미 이사 그리고 LS증권 이염승환 이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만 한 12% 떨어지면서 이거 좀 이상하게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개장 앞두고 있는데 현재 풀이장 상황 윤여미 이사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주에 관련된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건 좀 M&A 관련된 소식이 있는 좀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셀시우스 지금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에너지 드링크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음료 쪽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장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음료 브랜드죠. 알라이 지금 뉴트리션을 18억 달러 규모 인수 체결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사실 프리장부터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알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 좀 떠오르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에너지 드링크 쪽에서 상당히 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좀 완성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4분기 매출 또한 상당히 좀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해서 M&A 어떤 그런 소식까지 좀 이으면서 좀 풀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확실히 뭐 기술주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개별적인 M&A 자료로 좀 움직이는 종목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시우스 홀딩스 현재 34%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지금 열려 있고 종전에 대한 협상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토한테 6월까지 이 GDP 방위비 GDP 2% 약속을 이행해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승환 이사께서는 이 방산 관련주들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또 국방 예산을 좀 삭감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방산업체들은 좀 음과 양이 좀 이제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방비를 앞으로 5년간 매년 8%씩 이제 GDP에 줄인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좀 충당하라는 좀 그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나토에 지금 GDP 대비해서 국방비 비중을 2%.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언급했던 5%까지 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2%가 끝이 아니고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또 EU 집행위원장이 또 화답을 했죠. 이 재정준 측에서 국방비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GDP 대비 3% 이내로만 재정 지출해야 되는데 이 국방비는 제외시켜라. 이러면서 이제 유럽 방산주가 급등을 했었고, 어제 이제 덴마크 총리는 그냥 무기 다 사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적인 이제 무기 구입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그 미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유럽에 무기 파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법이. 근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도 당연히 미국산 무기를 사주면 이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이제 흑자가 좀 큰데 그걸 좀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아마 이제 미국 방산업체들은 유럽판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한테는 좀 수혜가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좀 이게 찾아보니까 가장 이제 유럽 쪽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유럽형 방산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니까 러시아산 원유가 이거 혹시라도 제재를 뚫고 좀 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고, 또 앞으로 이 미국산 천연가스가 이제 유럽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팔려나가면서 앞으로 유럽산 천연가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전망들이 다 불확실성 때문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패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건 결국 미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점점 하향 안정화되겠다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가운데, 말씀하셨던 천연가스라든지 LNG 쪽에 대한 수출량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발전량도 상당히 늘어나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LNG 쪽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인즉슨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수력,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용의 통제가 살짝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LNG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수출을 좀 막아놨던 부분들 이 부분을 좀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만나는 외국 정상마다 다 LNG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인도라든지 뭐 일본에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제가 볼 때는 이 LNG를 좀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LNG와 관련된 특히 이제 LNG 플랜트와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GE 베노바라든지 버노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눌림목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눌림목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기업이죠. EQT 같은 경우는 지금 50일 신고가의 흐름을 좀 나온 상황에서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서 특히 이제 LNG 쪽, 특히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러한 자리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도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가 또 실적을 내놨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비 심리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가이던스 실망감에 주가가 6% 넘게 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보합선에서 또 장 시작 전에 움직이고 있는 월마트인데요. 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월마트를 제치고 분기 매출 1위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염승환 이사께서는 앞으로 미국의 유통주 판도가 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뉴스가 많이 났던 게 아마존이 이제 이겼다라는 게 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사실 두 기업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도 저번에 실적 발표할 때 그 온라인 매출로 주가가 움직인 게 아니라 사실 AI 이제 지출 거기에 따른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 둔화 때문에 주가가 또 당시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두 기업을 좀 비교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월마트가 이번 분기 실적 괜찮았거든요. 사실 실적 좋았는데 역시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왜냐하면 월마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유통주 내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가 4%인데 이게 3에서 4%니까 그렇게 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눈높이가 높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이 좀 예상보다 안 좋다 보니까 또 거기에 최근에 미국의 뭐 소매 판매도 좀 둔화되고 이거 좀 소비 경기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었고 또 거기에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지금 뭐 소비가 안 좋다 이런 거보다도 그 월마트 CFO가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하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비재 기업들도 트럼프 정책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좀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좀 관세 정책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음과 양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유통주들도 분위기가 또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좀 관세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소비재 기업들은 주가가 좀 부진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간 가이던스를 워낙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랬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월마트인데요. 소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월마트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뭐 투자야 뭐 월마트야 뭐 워낙 뭐 대단한 기업이죠. 사실 뭐 올해도 그 아까 자료 잠깐 보니까 S&P 500 지수 상승 기여도가 올해 그 메타가 1위고 2위가 엔비디아인데 3위가 월마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기여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마트의 뭐 이게 전망과 별개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은 조금 그 밸류가 좀 비싸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마트에 대해서 좀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미국의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다우존스만 좀 하락세를 유나이티드 헬스 때문에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요일장 미국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시황 자세히 알아보고 오도록 하죠. 이준호 캐스터.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개장 전에 발표된 월마트의 가이던스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1월 소매 판매 데이터도 둔화했다는 것이 맞물리면서 우려가 가중되며 3대 지수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거시적으로는 큰 이슈가 없지만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흐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0.51% 하락 중에 있습니다. 43,955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6,113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0.11% 상승하면서 22,165선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10% 이상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현재 커뮤니케이션, 원자재, 임의소비재, 부동산 섹터 상승 중에 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 1.15%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의 대형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조사에 착수하면서 주가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보유한 의료진들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메디케어 시스템인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실제로 없는 병을 진단해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환자의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걸리면서 당분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네, 이 프리장 상황에서는 좀 괜찮게 주가가 움직이나 했더니 개장한 다음에 약간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개장 시황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3대 지수 중에 지금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살짝 눌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12월 이후에 그래도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S&P 500 같은 경우는 2월 19일 날 또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넘어간 50일 신고가를 좀 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뭐 우리가 말하는 M7 같은 경우 봤을 때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 이후부터 50일 신고가를 좀 썼던 상황. 근데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AI 같은 경우는 뭐 팔란티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확장되는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급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장 막판까지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이야기 저희 또 나눴었는데 사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이 건축자재 소매 기업이죠 홈디포가 다음 주에 분기 실적을 또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까 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염승환 이사께서는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사실 요새 뭐 주택주들이 좀 주가가 부진하고 주택 지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은 성과를 좀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매출액은 그 391억 7천만 달러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당연히 좀 그 이상의 실적을 낸다면 좋겠지만 한번 다음 주 2월 25일 발표를 한번 기다리시면 좋겠고 사실 24년은 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분기가 동일 매장 매출이 마이너스 3.3%나 좀 감소해가지고 조금 이제 충격을 좀 줬었는데 결국 이 회사가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자재 또 이런 이제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수요들이 좀 있어야 돈을 좀 버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매매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들도 수요가 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도 좀 금리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는 홈디포가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과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윤여미 이사.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좀 주셨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딥시크에 좀 상당히 주가의 변동성이 좀 많았죠. 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그 예전 주가 레벨로 좀 올려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때마침 또 다음 주에 좀 실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관련돼서 여전히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 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예상은 한 380억 달러 하지만 좀 매출 같은 경우 382억 달러를 좀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예상을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업체들, 빅테크들 충분히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세론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 아니면 좀 예상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염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예전보다는 관심이 조금 떨어진 건 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중요한 기업이고 일단 전망도 전망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블랙엘 이 플랫폼 좀 공급 지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했는지 좀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딥시크 쇼크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니성 CEO가 끄떡없다라는 좀 멘트를 해준다면 주가에 좀 긍정적일 텐데, 어쨌든 최근에 M7 단기 상승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는 좀 좋다고 해도 당분간은 좀 박스권 조정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조금 재미없는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턴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